자, 오늘은 물리학자 브라이언 콕스와 함께 우리가 발 딛고선 이 현실을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기묘하고도 놀라운 세계인데요.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최첨단 실험실이 아니라 400년 전 17세기 프라하의 어느 눈 내리는 다리 위입니다. 위대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함께 말이죠. 케플러는 그냥 와, 눈송이 예쁘다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전부 다 육각형 모양이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실은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 완벽한 대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 배열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려 400년 전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케플러가 상상했던 그 보이지 않는 규칙이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내용은 케플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죠. 자, 그럼 케플러가 남긴 질문의 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눈송이의 비밀을 알려려면 우리는 원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아원자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곳은요,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이 모든 건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뜨거운 쇠붙이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 같은 아주 기본적인 현상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바로 이런 미스터리들이 양자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양자세계의 규칙 중에 가장 이상한 걸 꼽으라면 단연 중첩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동전은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 하나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양자 동전은요, 우리가 딱 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앞면인 동시에 뒷면인 생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겠지만 이게 바로 양자세계의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몰라서 둘 중 하나겠지 하고 추측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확률적인 상태 자체가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이 기묘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전자를 총알처럼 하나씩 쏘거든요. 그럼 당연히 벽에 두 줄의 자국이 남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여러 줄의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마치 전자가 유령처럼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자기 자신과 간섭이라도 한 것처럼요. 이 실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기 전까지 입자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파동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자가 유령처럼 행동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그냥 과학자들의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이 양자세계의 기묘한 규칙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기술의 심장에는 큐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0 아니면 1, 이 두 가지 신호로만 작동하잖아요? 이걸 비트라고 하죠. 근데 큐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는 중첩 상태를 이용합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양자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큐비트가 딱 500개만 있어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계산 능력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가 우주의 나이만큼의 시간 동안 계산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신약을 찾아내거나 엄청난 효율을 가진 새로운 소재를 설계하는 일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작은 세계에서 눈을 들어서 저 밤하늘의 거대한 별들을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그 작은 전자를 지배하는 양자 규칙이 저 거대한 별들의 운명까지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몇 가지 기본 설정값이 있어요. 뭐랄까, 우주라는 게임의 규칙 같은 거죠. 빛의 속도 c,
중력의 세기 G, 그리고 양자 세계의 크기를 결정하는 플랑크 상수 H 같은 것들이요. 이 숫자 중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지금의 우주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상수대를 잘 조합해보면 플랑크 길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이 길이는 말하자면 우리 현실을 이루는 가장 작은 점, 그러니까 세상의 픽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픽셀 크기가 저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별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작은 게 어떻게 저 큰 별에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별이 죽어갈 때 그 중심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중력이 모든 걸 안으로 짓누르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야, 더는 못 좁혀! 하면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전자를 미친 듯이 움직이게 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요. 이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별이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질량이 딱 정해집니다. 그게 바로 태양 질량의 약 1.4배. 이걸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거대한 별의 운명을 가르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주의 기본 상수들로부터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죠. 수조 개의 은하 중 하나, 그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를 맴도는 작은 먼지 위에서 잠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생명이란 게 그냥 우주를 구경만 하다가 사라지는 존재일까요? 데이비드 도이치 같은 물리학자들은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인류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서 지식을 계속 쌓아나간다면 물리 법칙이 우리가 행성이나 항성계, 심지어 은하 전체를 바꾸는 걸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주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미래의 설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작은 눈송이의 비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네요. 우리는 그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우연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양자교칙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우주의 미래를 직접 써내려갈 잠재력을 가진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